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세상에서 한없이 사랑스럽고 세상 모든 축복과 행운이 막 깃들길 원하고 나의 사랑으로 한 점 티 없이 세상의 모든 나쁜 기운을 이제 부모인 내가 다 막아줬으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대상이고 부모라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런 천사 같은 아이들이 성장을 또 하죠. 한 3, 4살쯤 되면은 말대꾸도 따박따박 할 것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쯤 되면 사춘기가 시작돼서 반항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뭐 술 담배를 하는 건 아니까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말 잘 듣는 아이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 새끼가 지혜비를 닮아서 그러나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유전자가 와서 어떻게 된 거지? 저 진짜 이런 생각 충분히 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진짜 천금 같던 아이가 왜 이렇게 삐뚤어질까? 왜 공부는 안 하지? 왜 내가 봤을 때 저 완전 질이 안 좋은 아이들인데 저런 애들이랑 왜 어울려 놀지? 그런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명다리를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공부를 잘하는 부적 같은 거 없을까요? 이 나쁜 친구들이랑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비방 같은 거 없는가요? 진짜 정말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담을 하러 오는데, 우선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부모님이 돼보지 못해서 그 엄청난 사랑과 행복을 줘본 적이 없어서 함부로 이제 부모님의 입장을 대변해 드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부모가 돼본 적은 없지만 자식은 돼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사랑을 또 받았으니 자식의 입장에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 상당히 좀 가난하고 그리고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이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닥쳐서 정말 스트레트 판잣집, 이제 단칸방이죠. 거기서 아버지와 누나와 지금 생각해보면 한 5평 정도 되는 집에서 비가 오면 정말 물이 새고 정말 양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비 새는 곳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일자로 잘 수도 없지. 막 사선으로, 그리고 웅크려서 이렇게 자던 그런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별로 제가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 아버지가 있고 누나가 있고, 아버지가 술을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술을 안 드신 날은 저랑도 되게 잘 놀아주시고, 공도 같이,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였는데 공도 되게 잘 이렇게 같이 차주시고 인자하고 웃음도 많으시고. 근데 대부분 365일 중에 한 350일을 술을 드시는 게 문제였지만 나름 가난했지만 되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학교를 가고 어떻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아버지도 이제 공부에 열을 올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매일 얘기했던 게 나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그리고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울산에 살았는데 너는 꼭 서울 가서 좋은 집에, 좋은 직장에, 좋은 와이프에, 안정된 그런 직장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매일같이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중학교 때쯤 됐을 때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노력, 그런 가난한 집에서도 공부를 시키겠다는 열정, 이런 거에 좀 보답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공부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참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때마다 이제 시험 성적을 받아올 때마다
상당히 역정을 내시고 거의 그때마다 이제 스파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딱 5평 정도 되는 집이라서 그런지 이제 사각 링이에요. 거의 뭐 K1 그런 그래플링을 하고 아주 뭐 입식 타격에 뭐 주짓수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섭렵을 했었는데 아버지랑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삐뚤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는 또 매일 술을 드시고 매일 또 역정을 내고 새벽 늦게 들어오시고 얼굴 뵐 시간조차 좀 없이 그렇게 학창 시절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반항을 시작했던 게 담배를 좀 어려서부터 피우고 고등학교 가서는 좀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도 좀 많이 마시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정말 원했던 거는 아버지와의 대화였어요. 아버지랑 공을 차고 저녁에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정말 원했어요. 그때 정말 365일 중에 한 1년에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세상을 뭐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담배로도 충족할 수 없는, 술 취함이 주는 이런 몽롱함도 이런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영혼이 풍족해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공을 매일 차주고 매일같이 이렇게 산책을 해주고 매일같이 이야기를 나눠줬어도 공부는 못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이 삐뚤어지진 않았겠죠. 정신적 공허함을 담배로 채우고 친구들과 술로 그렇게 술 마시면서 집에 안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와의 대화의 순간이 가장 큰 기쁨의 충족감이었고 저는 공부를 못했어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아버지가 저한테 입버릇처럼 계속 이야기하셨던 아빠처럼은 좀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제일 싫었어요. 저한테는 아버지가 너무 큰 사람이었고 저한테는 우상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왜 나는 아버지만큼만 되고 싶은데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저는 이 우상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그거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이잖아요. 내가 하는, 본인들이 하는 말을 자녀들이 귀 기울였으면 하는 게 가장 크죠. 왜 내가 하는 말을 안 듣지? 왜 얘는 집안을 아주 돼지우리야. 이건 뭐 속옷이 왜 여기에 있어. 양말은 왜 이런 생각만 해요. 자식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정말 필요한 사랑이 뭔지, 내가 주는 것만 이게 사랑인지 대화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거든요.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좀 많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저희 이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린 시절에 계속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돼서 아버지를 이제 여의고 이제 어머니를 또 만나게 됐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가 아주 또 크게 망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이제 힘들고 스스로 자책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뭔가를 도전했는데 무조건 잘 될 거다 라고 해서 거액의 금액으로 도전을 했는데 그게 망가지고 나서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일어서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이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도 된다. 내가 옆에서 응원해 줄게. 무조건 난 네 편이야. 얼마나 힘드니? 네 힘든 거 엄마가 같이 힘들어 해줄게. 이 말이 저는 아직까지 너무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말을 해줬다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이렇게 바로 설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좀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말을 안 듣고 해도 묵묵히 좀 지지를 해주면 이 아이는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사춘기가 없는 아이는 없어요. 무조건 말 잘 듣는 아이도 없고요. 제가 다양한 부모님들을 상담해 본 결과 맹목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삐뚤어졌을 때, 아이가 좀 방황을 할 때 묵묵히 버팀목이 돼주는 그런 분들이 되줬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도 좀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해요. 사람은 누구나 쓰러지죠. 누구나 망하기도 하고 누구나 실패를 하는데, 그때 다그치면서 나아가라, 일어서라 하는 사람보다 옆에서 같이 주저앉아서 슬퍼해주고 같이 손잡아서 일어나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아직 약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다그치진 않았나, 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내 사랑을 강요하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뭐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아서 좀 주제에 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사랑,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사랑, 이런 걸 제가 너무 지금 40대가 돼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묵묵히 지지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아버지처럼 다그치지 말아야지.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지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성당이었고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